수학 교과서 146쪽, 우리 수학 교과서의 맨 마지막 장이죠. 수학으로 세상 보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태극기가 나와 있어요. 이 태극기에서 동그란 태극 무늬의 지름과 반지름을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 1번을 볼게요. 1번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자, 태극기의 가로를 의미합니다. 자, 2번은 뭔가요? 2번은 자, 태극기의 세로네요. 이 태극기의 세로는 가로의 3분의 2, 1번의 3분의 2죠. 우리 무엇의 뭐라고 할 때 이 으 대신에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세로는 1번 가로 길이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세로를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3번이 바로 뭐냐면 태극 무늬의 이 원의 지름이죠. 3번 지름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 지름의 반이니까 얘는 반지름을 의미해요. 자, 우선 문제 두 개 중에 첫 번째 거. 태극의 지름 3번이죠. 이 3번은 가로 1번의 얼마인지, 자, 가로의 얼마인지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식으로 먼저 나타내고 나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볼 텐데요. 3번은 2의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우선 3은 2의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2번이 아까 뭐였죠? 2번은 1의 3분의 2였죠? 그러면 이 2번 자리에다가 자, 요 1 곱하기 3분의 1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1 곱하기 3분의 1을 집어넣고 자, 곱하기 2분의 1은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줘야 되죠? 이렇게 써주면 3번은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써주면 돼요. 자, 지름 3은 태극기 가로 1의 얼마입니까?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고 곱셈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계산도 하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럼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곱셈식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자, 약분이 되죠? 약분하고 나면 네, 3분의 1이네요. 자, 그러면 결론. 3은 이 지름은 1의 3분의 1 가로 곱하기 3분의 1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있죠.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두 번째 문제에 4. 반지름도 구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반지름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반지름 4는 가로 1이 얼마인지 세 분수의 곱셈식으로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방금처럼 할 수 있죠. 반지름 4는 1의 얼마입니까? 자, 반지름은 지름의 2분의 1이죠. 저기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 3에다가 2분의 1만 곱해주면 돼요. 자, 여기 위에 우리 3 구했잖아요. 여기다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 그대로 쓴 다음에 이거는 3이었어요. 자, 지름입니다. 지름의 반, 2분의 1을 하나 더 곱해주면 자, 세 분수의 곱으로 표현됐죠? 자, 곱셈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계산해 보라고 했으니까 자, 약분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하나씩 약분되면 자, 3이 6분의 1.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반지름 4번은 가로 1번의 6분의 1이다. 가로 길이의 6분의 1이 바로 반지름 길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구해봤어요. 자, 준비물 16쪽을 뜯어보면 이렇게 태극기 모양이 나오는데요. 가로가 24cm인 태극기입니다. 가운데에 동그란 태극 무늬가 빠져 있어요. 방금 우리가 구했던 그 식을 이용해서 태극 무늬의 지름과 반지름을 구해서 원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태극 무늬의 지름은 가로 길이의 아까 얼마였죠? 3분의 1이었죠. 그러면 24cm가 가로라고 했으니까
이 태극 무늬는 8cm, 지름 8cm짜리 원을 그려주면 되겠어요. 반지름은 지름의 반이니까 반지름은 몇 센티미터가 될까요? 4cm가 되겠죠? 반지름 4cm짜리 원을 그려서 태극 무늬를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친구는 먼저 한번 멈추고 그려보시고 좀 어려운 친구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 한번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리기 전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이 태극기 종이의 이 끝과 이 끝을 이제 연결해서 대각선을 한번 그어 볼 거예요. 대각선이 없이 큰 원을 그릴 수는 있지만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가운데에 반원을 그려넣기 좋으려고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 좋습니다. 자, 대각선을 그리고 나서 이제 표시를 해줄 건데요. 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자, 요렇게 이만큼 자, 지름 8cm짜리 큰 원을 하나 그릴 거고요. 자, 0에서 8cm죠. 그리고 나서 자, 여기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왜 표시를 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반원을 그릴 거잖아요. 반원을 그리기 위해서 2cm씩 간격을 두어서 이렇게 원의 중심을 찍어주면 나중에 반원을 한 번에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확인을 해보자면 이 점은 큰 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컴퍼스로 돌릴 때, 자, 큰 원 그릴 때 여기에다가 이제 뾰족한 침을 놓고 돌려주면 돼요. 그리고 이쪽과 이쪽은 반원의 중심이 됩니다. 반원을 그릴 때 컴퍼스에 이제 핀을 여기다가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큰 원을 먼저 그리고 나서 반원을 그릴 때 여기다가 자, 여기 중심에다가 찍고 먼저 아래쪽으로 한 바퀴가 아니고 반 바퀴죠. 반원이니까 반 바퀴 돌려주고요. 그 다음 이제 중심을 옮겨서 위쪽으로 반 바퀴 이렇게 굴려주면 반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컴퍼스가 없는 경우에요. 컴퍼스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2cm, 2cm 간격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나서 자, 여기다가 이제 바늘 같은 걸로 침이나 바늘 같은 걸로 꼭 눌러서 종이를 고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를 구멍을 살짝 뚫어서 샤프나 연필 같은 걸 집어넣고 빙 돌려주면 컴퍼스를 대신해서 종이를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집에 컴퍼스가 없는 친구들은 종이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렇게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태극 무늬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필요 없었던 부분들, 대각선은 지우개로 살살 지워주시고요. 예쁘게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도 해주면 우리의 태극기가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태극기를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 문제도 같이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태극 무늬 잘 만들어 보았나요? 이제 2번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하는 곳에 따른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을 제시한 표입니다. 자, 우리나라 가정의 1인당 하루 전체 물 사용량이 180리터일 때에 지금 각각 변기에서는 얼마를 사용했는지, 싱크대에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변기는 전체 사용량의 0.25배래요. 그러면 우리가 물 사용량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전체 사용량 180에다가 0.25를 곱하면 나오겠죠? 계산해보면 됩니다. 45리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싱크대는 전체 180에다가 0.22를 계산하면 되고요. 세탁은 자, 180에 0.22를 20이네요. 이걸 곱하면 되고 목욕은 전체 180에 0.16을 곱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모두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계산해 보았나요? 자, 얼마가 나오나요? 자, 계산하면 37.8, 36, 28.8, 여기는 19.8,
12.6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디서 가장 많이 물을 사용하는지가 한눈에 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디가 가장 많이 사용하나요? 네, 변기, 화장실 변기에 물 내리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싱크대나 세탁할 때, 그리고 또 목욕할 때, 이럴 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느 곳에서 물을 아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기억해내면 되겠죠? 양치할 때 물을 컵에 잘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물을 콸콸콸콸 틀어놓은 상태에서 양치를 하면 굉장히 물 소모가 많죠? 그래서 물을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뭐, 바구니에 이제 물을 떠서 세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한두 가지 적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보면, 이번 학기 중에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조사해 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조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학년 2학기 수학 수업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